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어제 중국 베이징에 있는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개방개혁 40주년 행사에서 시진핑 주석이 86분간에 걸치는 긴 연설을 했습니다. 물론 작년 연설에 비하면 사이즈가 2분의 1도 안 돼요. 작년에는 3시간 30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나가는 정치인들도 있었어요. 끝나는,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건데도 나갔습니다. 86분의 연설의 핵심은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일간지에서도 설명해 놓은 데도 있고 합니다만, 제가 좀 눈여겨보는 특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Nobody can dictate China. 시진핑 주석은 아무도 중국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다. 그 아무도는 누구를 향해 하겠습니까? 미국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각 나라는 다 서로 다른 개발의 모델을 가지고 있다. 각 나라는 각각 개발의 모델을 갖고 있으니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서도 두 번째, 전 세계 시장이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시 주석 입에서 끝까지 안 나온 얘기는 시장 개방을 하겠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지난 10월 초에 캐나다, 멕시코, 미국과의 나프타 협정을 USMCA, 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면서 나프타의 패키지를 모양을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나프타 국가들에게 중국과 거래하지 마라. 왜? 중국에게는 자유시장 경제라는 타이틀과 지위를 줄 수가 없다. WTO의 세계 질서에 전혀 맞지 않는 자기 기준에 준하는 장사와 무역을 하고 있으니 그런 사람을 WTO 팀에 끼워 넣어서 계속 장사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프타를 USMCA로 바꾸면서 가장 큰 조건이 지금 중국이 하는 식의 시장 원칙과는 더 이상 멕시코나 캐나다는 같이 장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멕시코가 예스했습니다. 전 세계 무역 파트너에 대해서 미국이 WTO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개혁해야 된다는 얘기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중심의,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한 것도 있지만 도저히 중국을 이제 우리의 이퀄 파트너, 경제의 이퀄 파트너로 보고 무역을 할 수 없다. 2001년 WTO에 들어올 때도 미국이 많이 도와줘서 들어왔어. 15년간 우리가 시간을 줬다. 유예기간을 주면서 이 15년 동안 너희들의 무역체제를 자유시장 경제 국가들이 하는 그와 같은 원칙에 따른 무역체제로 바꾸라고 시간을 줬지만 결국 2016년 12월 달에 결론이 어떻게 났냐. 중국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자유경제 지위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 후에도 미국이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WTO를 바꾸고 중국은 국제사회, 미국 중심으로 끌고 가는 혹은 EU 중심으로 끌고 가는 하여튼 전 세계 큰 경제블록의 몇 개의 경제블록들이 중국과의 거래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국이 남의 나라까지 간섭할 수는 없지만 미국이라는 국력, 경제력으로 그런 압력은 충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연설에서 이미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을
지금 화웨이 사건 이후에 아주 긴장 일도를 달리는 이것에 좀 매듭을 풀 여지가 있는가 하고 전 세계 국가가 그 연설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시장 자유화 조치, 이 용어를 기다렸는데 안 나왔습니다. 도리어 시진핑은 시장 자유화 조치가 아니라 개방개혁은 시간이 걸리고 굉장히 어렵다. 앞으로 중국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중심으로 한, 중국 중심으로 한 일전에 시진핑이 언급한 자력경생 체제를 가자는 겁니다. 미국이 저렇게 우리에게 목을 쪼은다면 미국 영향을 최고로 적게 받으면서 자생적으로 중국이 경제 성장할 수 있는 중국 나름으로의 경제체제를 구축하자는 겁니다. 지금 구축되어 있는 WTO 체제에 편성을 해서 거기에 충실한 WTO 체제의 멤버로 남아있을 생각이 없다는 거죠. 이러니까 이제 뭐 정말 주식 시장이 달러 위안화 마구 출렁거렸습니다. 위안화 가치가 푹 떨어졌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미국과 아르헨티나 G20에서 회의 후에 미중 정상회담을 하면서 미국이 들이내민 카드가 제조 2025년입니다. 2025년까지 당신네들이 첨단 제조업 기술 분야를 좀 슬로우 다운하고 지금 중국이 꾸려가고 있는 국유 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자유시장화 체제로 바꾸어라. 중국 기업의 60%가 부의 60%가 국유기업이 갖고 있습니다. 국부인 거죠. 공산당의 부인 거죠. 중국 국민의 부가 아니고. 이것은 중국 국영기업이 60%를 갖고 있다는 것은 정치의 필요성과 정치의 용도에 의해서 기업을 전행하고 악용하고 무기로 쓰고 할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방송을 하면서도 자꾸 긴장하는 이유는 긴장해 보이는지 몰라도 어제도 방송을 하다 아무 사전 경고가 없이 그냥 방송이 뚝 끊어지더니 방송해놓은 파일 자체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할까? 이게 보관도 안 되고 납득이 안 갔어요. 그래서 한 27분간 한 게 그냥 방송이 날아가 버려서 어제는 그걸 다시 메이크업을 못했습니다만 오늘 또 사전에 그러면 이 카메라 위에 문자가 뜨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 워닝도 없이 갑자기 배터리가 충분히 있는데도 그냥 갑자기 뚝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냥 블랙아웃 돼 버리더라고요. 그냥 어떻습니다. 인터넷 연결이 좋지 않습니다. 아니면 배터리가 얼마나 남습니다. 이런 경고 잘 연결이 안 됩니다. 이런 경고 하나도 없이 갑자기 블랙아웃이 되면 화면이 까맣게 되더니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오늘도 지금 방송하면서 또 그런 꼴이 날까 지금 좀 사실은 조마조마합니다. 원인은 지금 못 밝히고 있어요. 요새 하도 정체불명의 원인을 알 수 없는 희한한 일들이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원인이 뭔지 몰라 여기저기 유추하면은 또 이 정부는 그게 목소리가 좀 크고 이 정부가 좋아하는 북쪽과 관련된 것만 가짜뉴스로 사람을 몰아붙이는 꼴이니까 하여튼 원인을 알 수 없는 일이 최근 저에게 어제 방송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개인 시스템의 문제인지 뭔지 모르지만 자 이야기 다시 되돌아와서 제조 2025년이 미국이 무역전쟁 무역전쟁에 있어서 무역전쟁이라는 게 단순하게 미중 간에 돈싸움만 아닙니다. 기술전쟁이기도 합니다. 기술을 갖는 자가 결국 패권을 갖는다. 그 기술이라는 것은 물건을 만드는 기술, 상품을 만드는 기술이기도 하지만 국방력을 증강시키고 안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기술력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인이 없는 영토, 달나라 같은 데를 먼저 선점하는 이런 기술들. 그래서 미국이 그 부분에서 뺏기면은 패권을 잃는다고 생각하니까 길을 쓰고 나서는데 제조 2025년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 속도를 늦추겠다. 국영기업을 좀 더 사실 경제 체제를 좀 변화해서 시장 자유화로 가겠다 이런 얘기는 일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는 얘기가 중국은 지금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촉구를 받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개혁 촉구를 하고 있다. 자기들이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촉구를 하고 있대요. 그리고 국제질서 수호자로 주목받는다. 이 대단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언급이죠. 중국이 무슨 국제질서 수호자예요. 국제질서 하나도 안 지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중국이 부자 나라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세계의 지도자가 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국제질서를 안 지키는 거예요. 자기 중심대로 그냥 끌고 갑니다. 남중국해에 시멘트 바르고 인공섬을 만들고 그래서 그걸 자기 영토나 영해라고 주장하는 게 이게 국제질서를 먼저 앞서가는 수호자입니까? 국제질서 파괴자죠. 국제해양법 파괴자 아닙니까? WTO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WTO 질서에 따라서 자유시장 경제 질서로 무역을 하자는데도 자기들은 물건 팔 때에 관세 문제나 덤핑 문제를 가지고 제3국 수출 원칙을 적용해가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물건 수출하는 나라의 사정과 맞춰서 거기에 합일점을 찾아가지고 그 가격으로 수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이때까지는 그걸 봐줬어요. 중국이 개발해 올 때까지는. 이제는 뭐 미국에 기올라 붙을 정도로 경제력이 커지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한가한 그리고 속이 빤히 보이는 얘기를 변명을 갖다 대면서 자기 스스로를 국제질서 수호자로 주목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건 중국 몽이 아니고 중국의 착각입니다. 새로운 경제 개혁, 어쨌든 경제 개혁, 개방 개혁 40주년에 이 행사를 하는 앞부분은 중국이 40년간 매년 9.5% 성장해서 40년 만에 몇 배의 성장을 했다 그랬어요. 80배의 성장을 했는데 그 같은 동일기간 돈 미국은 8배밖에 성장을 못하고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우리처럼 40년간에 80배를 성장한 나라가 없다. 너무 잘해왔다. 개방개혁을 너무 잘해왔다. 이것만 떠들지. 지금 실제로 자유시장화해서 나갈 수 있는 개방개혁에 대해서는 absolutely no comment.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중국의 개방개혁에 선진화 역할을 하고 선두자 역할을 했다고 알리바바라든가 그리고 사실 바이두 같은 뭐 우리식 인터넷이죠. 신문, 텐센트 이걸 다 표창하면서 화웨이를 표창 안 했다는 것은 사실 화웨이가 세계 최대의 통신장비 아닙니까? 안 했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미국 눈치를 본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정면 충돌할 것을 피해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예민한 시점에 화웨이 문제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정면 충돌할 상황에 대한 것을 언급이라도 하는 게 불필요한 갈등을 더 크게 키우는 게 아닌가 이런 조심성에서일 것 같기도 하지만 내용 전체를 보면 미국에게 절대 양보 안 하겠다. 기술 굴기 안 접겠다. 심지어 이 86분 연설에서는 구체적으로 공식적인 연설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화웨이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이 정치적인 짓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이 정치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화웨이를 가지고 당신네들의 안보에까지 영향을 주겠다.
화웨이의 5G 장비가 전 세계에 사용하지 않는 구석이 거의 없을 것 같으니 그 5G 장비를 통해 가지고 당신네들 안보 정보 시스템에 영향을 주겠다까지 지금 협박을 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86분 연설을 보면은 우리는 우리대로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은 미국대로 너희들이 자유시장 경제를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가졌거든. 그러니까 그냥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합니다. 새로운 형식의 국제관계가 필요하다. 약자를 괴롭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중국이 약자입니까? 근데 이 약자라는 용어를 쓴다라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자기가 약자라고 피해를 본다는 피해망상적인 그런 생각에서 하는 거겠죠. 그럼 이 가해자가 누굽니까? 미국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미국을 뜻하는 거예요. 미국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때는 항상 약자를 괴롭혀서는 안 된다 라는 용어를 쓰니까 미국 이 짓 하지 마라. 서로 다른 체제, 서로 다른 개발 모델에 대해 존경심을 갖고 존중해주고 각자 그대로 던져두라는 겁니다. 아슬아슬한 연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 가서 거의 끝 무렵에 가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중국은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거 진짜 시진핑의 쇠망치를 일단 피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앞에 내용으로 볼 때는 이럴 생각이 추호도 없는데 끝에 가는 중국이 앞으로 더 성장하더라도 절대로 패권을 추구하지 않겠다. 근데 앞에 내용을 보면 전부 패권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술 굴기 바로 패권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기술 굴기예요. 중국이 기술 쪽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어떤 기술들이에요? 단순하게 소위 말하는 첨단 제조 육성만을 위한 기술입니까? 아니에요. AI라든가 우주공학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5G라든가 통신이라든가 14개 특정 분야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과 미국이 경쟁하기도 어려울 수준의 투자를 하고 가속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에. 그게 바로 패권 장악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술은 개발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슬로우 다운 하지 속도를 좀 늦추겠다는 얘기는 일체 하지 않으면서 중국은 더 성장하더라도 패권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이거 안 믿는 얘기죠. 손에 칼 잡고 도살장으로 가면서 비유를 하자면 누가 봐도 그건 도살하러 가는 행위인데 내가 도살장에 이 칼을 들고 들어갔더라도 소 잡는 일은 없을 거다. 그러면 오이밭에 가서 신발끈을 고치지 말아야죠. 배나무 밑에 배나무 밭을 지나가면서 갓끈을 고치지 말아야죠. 이렇게 지금 오이밭을 걸으면서 신발끈을 바꾸고 고쳐매고 배밭을 지나가면서 갓끈을 고쳐매는 행위를 계속 전 세계적으로 하고 그걸 고쳐매는 걸 안 하겠다는 얘기를 절대로 중국은 더 성장하더라도 패권국이 안 되겠다. 눈 감고 아웅 하자는 게 이거는 마치 김정은이 우리는 평화를 원하니까 비핵화 이미 한반도에는 평화가 시작됐으니까 비핵화를 안 해도 평화는 잘 굴러간다. 남북 간이 제대로 하더라고만 던져두면은 평화는 오게 돼 있다.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등소평 연설을 보면요. 강하게 갔다가 또 싹 빠졌다가 또 다른 도피처를 하나 마련해가 딴 말을 살짝 했다가 또 다시 미국에게 메시지를 주는 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했다라는 게 등소평의 말이라면서 그걸 인용하면서 한다는 얘기가 개혁은 필요하지만 그걸 행할 때는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건너가라라고 얘기하는 등소평 말처럼 내가 돌다리를 건너면서 두드려 봤어야 되는데, 보기에 튼튼한 돌이기 때문에 성큼성큼 돌다리를 두드리기도 전에 그 돌다리를 거의 달려오는 식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는 앉아서 매 돌다리마다 두드려보는, 다시 말하면 미국을 향해서 개방개혁 혹은 자유시장 경제화를 하면서 매 단계마다를 조심스럽게 미국과의 딜과 협상 수준을 보면서 개방개혁을 해야겠다는 뜻인지 이중 의미를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과의 무역전쟁이라든가 중국 시장 혹은 경제 전망에 대한 메시지는 전혀 내놓지 않았어요. 시장 개방 개혁에서도 일체 언급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체 메시지는 미국과의 무역전쟁 안 꾸렸는다. 유일하게 한 게 뭐예요? 계속 콩은 사가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콩 수출한다니까 콩은 사드리겠다. 그리고 자동차 관세도 40% 하는 걸 다시 15%로 내리겠다. 그것만 지금 얘기하고, 미국이 진짜 핵심으로 요구하는 기술 굴기라든가 그걸 좀 모양을 바꾸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시장을 개방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국유기업 중심 체제의 경제 체제 자체를 개혁하라는 데서는 Nobody can dictate China. 차이나에 대해서 딕테이트 하지 마라.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마라. 내가 주인이다. 중국은 이렇게 나간다. 어떻게? 2050년에 세계 제1의 최강국이 되기 위해서. 지금 중국이 안고 있는 세계의 세 가지의 가장 큰 도전, 무역전쟁, 두 번째 빈부의 격차, 세 번째 공산주의를 강화해 나가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중국은 무역전쟁이 아무리 이 연설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아무리 어려운 고통을 앞으로 감내하더라도 공산주의를 바꿀 생각은 없다. 미국이 원하는 스타일의 두 번째 시장 개혁을 할 이유가 없다. 세 번째 중국이 추진해가는 기술 굴기 포기 안 하겠다. 네 번째 중국몽 2050년에 가서는 어떻게라도 미국을 누르고 세계 제1의 국가가 되겠다. 그 가는 과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미국이 시키는 대로,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는 가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연설문입니다. 미중 무역전쟁,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했지만 단순한 경제전쟁이 아니고 이제 시발점인 게 불과한 것 같습니다. 시진핑이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의도를 더 강경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갈 뿐이다 라는 겁니다. 항복도 그렇다고 항복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전쟁 포기하겠다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많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